오늘 미국 경제 S의 공포 긴급 진단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항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채팅창이 난리가 났는데요.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다. 예, 나스닥 4% 폭락, 2022년 9월 이후 2년 반 만에 최대 낙폭이고요. 일단 미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갈까요? 네,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4%가 넘나들게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과 다우지수도 각각 2.5% 그리고 2% 넘게 오늘 하락하는 참담한 기록을 보여주면서요. 시장 분위기는 한마디로 좀 영 안 좋았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일단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이제 불안감을 좀 키우지 마세요.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봅시다라는 이야기들로 좀 꽉 잡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어려운 아침을 맞이를 했습니다만 저희 인사이트는 계속 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블랙먼데이 저점 매수 효과 얼마나? 예, 저점 매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지치는 미국장이라는 여러분들의 오늘 아침 한숨이 이제 들리는데 저점 매수 효과. 오늘 좀 매트를 준비하시면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이후 최악의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전체적인 수치와 현재 위치를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고가 대비 S&P 500은 8.6%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은 일단 지난주에 일단은 무너진 거 아닙니까? 나스닥은 13.4%, 나스닥 100은 12.3%, 그리고 다우지수는 6.9% 정도 하락을 하면서요. S&P 500도 200일선은 오늘 결국은 이탈하는 모습으로 마감됐고요. 다우지수도 막판에 좀 밀리면서 200일선에 이탈한 채 마감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선 코너에 잠시 보여드렸지만 2009년 이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50일, 그러니까 취임 이후입니다. 1월 중순인데 1월 17일, 19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후로 보면 최악의 지금 50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8.6%가 고점 대비 하락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물탄다, 낙폭과대 매수한다 얘기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은 이제 오랫동안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S&P 500은 거의 이제 100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우지수는 거의 한 15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별의별 통계가 다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기회 이런 것들을 노리는데 이런 것들도 통계가 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340 리서치라는 곳에서 관련된 보고를 한번 레포트를 쓴 적이 있는데요. 1950년 이후만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내 고점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가 총 128번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딱 여기 해당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보면 7, 8% 정도가 고점 대비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128회 중에 40%는 10% 이상 조정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영어로 잠깐 설명드리면 풀백이라는 건 5%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코렉스는 우리 말씀드렸던 조정입니다. 그래서 10%, 시리어스를 한마디 들으면 15%, 그리고 베어마켓은 20%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128번 중에 52번이 더 10%가 하락했다. 그러니까 40%는 더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10% 떨어지면 15% 확률은 58%. 그래서 20%까지 확률은 그 다음에 또 67%이기 때문에 5에서 10%는 반반 정도에서 조금 10%까지 안 갔을 확률도 커졌지만 10% 하락했을 경우에는 확률상으로 보면 20%, 15에서 25%까지 하락한 경우가 좀 더 많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또 약간 너무 시기가 50년부터 지금까지 80년이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보면은요, 2009년부터 2021년 그리고 현재까지만 보면은 그러니까 2009년부터 21년까지 즉 쉽게 얘기해서 리만 사태 이후에 보면 이런 풀백에서 그다음에 커렉션 10%까지의 갔을 확률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70%를 그 사이에 반등에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런 걸 좀 계산하는 사람들은 2009년부터 21년까지가 정말 바이 더 딥이라고 하죠, 영어로. 한국말로 보면 흔히 얘기해서 저가 매수가 정말 성공했던 그런 황금 시대라고 그러는데 냉정히 보면 2022년 이후가 6번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반반이었습니다. 반반. 그렇기 때문에 반은 성공했고 반은 떨어졌고 만약에 10%까지 넘어가면 더 떨어질 확률이 67%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이 통계만 보면 적점 매수가 미국에서는 이렇게 효율적이진 않았다라고까지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건 느끼셨을 겁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을 가장 중시하는 거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떨어지고 있느냐?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죠. 거기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제는 꼭 남의 얘기하듯하지 않습니까? 예. 리세션 이거 배제할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또 매번 한 얘기가 조금만 참으면 우리 모두가 부자 된다. 왜 부자 되는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 부자. 관세를 갖고 돈을 벌어오고 요즘 보면 딱 이슈가 되는 것이 미국의 영주권 받기 위해서 네. 500만 달러, 그러니까 70억만 있으면 그래갖고 그걸 다 팔아갖고 우리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 나눠주기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서는 리세션 이거 배제할 수 없어.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네. 꼭 남의 얘기듯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기업하는 사람들도 이익 전망을 계속 낮추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S&P 500의 지금 올해 연말 이익 전망치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파란색은 상당히 평균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이 아래 그림은 2022년 이후에는 별로 좋지 않았던 기록과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 무조건 미국은 그냥 낙폭과대라고 사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 늘 말씀드린 낙폭과대에 따른 물타기가 아니라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매수. 적립식 매수하는 건 금액 베이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기 때문에 이 12살 살 수 있는 돈은 어느 특정한 시기에 약속된 날 여러분들 마음먹으신 하시는 날은 뭐 11주가 될 수도 있고 올라가면 덜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적립식 분할 매수가 네. 유일한 답이라는 거. 그것도 역시 분산 투자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 딱 이 시간에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측하기 싫다. 네, 무책임한 발언이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남의 얘기하듯. 예, 저희가 미국 증시도 그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이제 간밤에 좀 그래도 이제 방어적인 상승을 나타냈기 때문에 월가에 대해서는 평소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예, 분산 투자는 생명줄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희 오늘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CNBC에서 보도한 위험이 적은 펀더멘털 우량주 어떤 종목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번 저희가 분산 투자 생명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같이 얘기했던 거가 소위 맥세븐이요. 맥세븐, 빅테크라고 얘기한 것들의 초격차 해소를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지금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딱 보시면 여러분 맥세븐이라는 것들 7개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많이 여러분 선호하신 것들인데요. 그것이 오늘 이 고점 대비 전체 그걸 지수로 형상으로 보면 한 21%가 떨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약세 국면에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 분산 투자를 시작하지 않으시면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분산 투자 그리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펀더멘털 우량주를 계속 찾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그런 관점에서 어떤 자기네들 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랭킹을 매기면서 10개 우량주를 선택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라든가 금리 상황에서도 상당히 버틸 수 있는 것들 이러면서 가격 결정력이 있는 것들 등등을 놨는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 이 표를 보신 거가 그런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크로거가 대표적인 이제 또 슈퍼마켓 체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메트라이프 생명보험회사죠.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 대표적인 의료기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퍼블릭 스토리지 이거는 여러분들 보면 우리나라도 그 임대 창고 같은 것이 우리나라도 조금씩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임대 창고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대표적인 리츠 기업인데요.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처럼 오락가락하는 불확실성이죠. 하루 지나면 말이 바뀌는 트럼프처럼. 네, 오늘 이러한 댓글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관세 전쟁 시기에는 이것을 보라.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관세 전쟁 시기에는 내수지향적인 기업을 보라. 이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연하죠. 관세에 상관이 없는 것이 그 미국 내 국내에서 비즈니스가 대부분인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리츠 기업들도 해외에서 리츠 비즈니스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미국 국내 위주로 리츠하는 것들이 있겠고요. 시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전력회사라든가요, 수도회사 이런 것들, 유틸리티 회사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꾸준한 배당을 증가하는 기업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지향형이지만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한 14개 정도 기업을 지금 배런스를 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표를 보시면 한 14 종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료는 리서치 어필리에이츠라는 곳
곳에서 리서치 기관에서 만든 자료를 베런스에서 보도한 거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또 흥미로운 기업들이 좀 몇 개 나옵니다. 스프라우트 파머스입니다. 미국에서 역시 유기농 관련해서 약간 가격은 있으지만 유기농 관련된 우리식으로 보면 마켓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퍼블릭 스토리지는 잠시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그런 창고 임대업 리츠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도 의료기기 회사가 하나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스테리스라는 것도 의료기기 회사가 되겠고요. 스트라이커도 대표적인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도 있겠고 여러분들 요즘 보면 중증 외상센터란 드라마 엄청나게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이제 응급 환자들 오면서 침대 갖고 많이 또 움직이잖아요. 거기 보시면 다 저 브랜드가 섞여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의료 병원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라는 것도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메드트론 의료기기 역시 대표적인 겁니다. 특징적으로 보면 의료기기 관련 회사들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관세랑 상관없고 생명을 다루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겠고요. 그 외에는 보험회사, 그런 자동차 보험, 그리고 주택보험, 화재보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프로그레시브 코퍼레이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14개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도 그 내수가 그렇게 방어적인 역할의 종목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자 내수 지향적 기업 이런 거 얘기하는 코너 별로 없는 거 아시죠? 오늘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 했고요. 자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맥도날드 더하기 AI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맥도날드 오늘은 약간 1% 정도 내렸지만 지난 금요일날도 사상체 효과를 가면서 이제 깜짝 놀라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지난주 목요일쯤에 이제 월스트리트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흥미로워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맥도날드가 사실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작년 봄까지만 해서 상당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비만 치료제가 히트할 때인데 비만이랑 맥도날드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그 이후 이제 맥도날드가 여러 가지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밸류 패키지라 그래갖고 이제 저렴한 것들을 하면서 많이 $5, $6짜리도 선보이고 했었는데요. 그런 건 상관없이요. 맥도날드가 AI를 적극적으로 투입을 지금 했다는 얘기를 갖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요. AI가 개인 맞춤형 주문도 좀 파악하고 서비스 속도를 향상하고 심지어는 언제 기계가 고장 날 수 있는지도 예측해갖고 방어적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체크할 수 있게 되겠고 쉽게 해서 날이 더운 날, 날이 추운 날, 날이 비가 오는 날 이런 데에 맞춰서 매번 어떤 고객들한테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것이 AI가 들어오면서 압도적인 이제 성과를 더 퍼포먼스를 좋게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가 지금 AI가 도입하면서 상당히 좋아지는 여러 방면에 도와줄 수 있는 대표적인 또 기업의 하나의 모델링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맥도날드를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AI의 확산이 이제는 그런 기계, 반도체를 넘어서 수많은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미국 증시 본연의 분석의 1인자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